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영상 올린 지 한참 됐죠? 영상 올린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올린 지 한참 됐는데 제가 이게 고정 노선에 택배를 하고 저녁에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가지 일들이나 뭐 수출입이나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이슈사항, 뭐 여러가지 뭐 이쪽 공장 가면 어떻고 저쪽 공장 가면 어떻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조금 생기면 영상을 자주 하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택배고 저녁에만 야간에만 다니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용차를 뛰는 것도 아니고 고정 노선이다 보니까 맨 똑같아요. 맨 똑같은 뭐 별다른 뭐 큰 이슈 상황이나 뭐 제가 변수 상황이 많이 없어요. 변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안타까워요. 내가 맨 처음에는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되게 많은 거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시작해 보니까 그렇게 소재의 다양성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고, 제가 또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면 시간적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제 다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너무 이제 또 채널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특색이 없어 보이게 느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 이것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뭐 지입차 관련해서 좀 모집을 좀 한두 대 정도 좀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넣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녔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아는 사람이 없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뭐 일단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차를 알아봤습니다. 네, 차를 한 대서. 원래 제가 차를 한 대 또 계약을 하긴 했어요. 네, 한 대서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건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스카니아인데 똑같이 스카니아 차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배정을 올려놓긴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년 1월 달에 차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지금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스카니아가 스웨덴 그쪽에서 9월달 10월달 입항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입항 계획이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R500 신청했거든요. R500 정도 신청했는데 내년 1월달쯤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서 갑자기 제가 중고차를 한 개 사볼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중고차 알아봤는데 제가 좀 놀랬어요. 왜 놀랬냐, 중고차 가격이 올렸더라고요. 뭐 일단 사이트나 이런 것 쪽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에서 1300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1000에서 130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신차가 지금 여러가지 메이커들에서 신차 이슈가 좀 있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부족도 좀 있고 뭐 여러가지 좀 이슈가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씨발 새끼 뭐하는 거야? 씨발 새끼 참.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신차가 많이 안 나와요. 지금 보면 볼보도 마찬가지죠. 신차 잘 안 나오죠. 신차 잘 안 나오고 만 잘 나오나요 요즘에? 벤츠도 지금 11월달 나오죠. 볼보가 이번 달에 이번 달 초인가 5대인가 6대 트랙터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차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지금 뭐 신차가 신청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이게 중고차가 1000원에서 1300 정도 올랐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중고차가 올랐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차는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저는 중고차를 보면 일단 연식 짱짱한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일단 연식이 짱짱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한 16년? 일단 16년, 17년씩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와,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딜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한 500에서 800 정도는 더 오른 거 생각하고선 차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지금 얼마 전까지는 남바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남바가 조금 풀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또 올리고 있고 신차가 또 안 나오고, 화물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화물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중고차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오른 거를 제가 사기가, 그렇게 오른 거를 살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신차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지금 시작하시려는 분들 중고차를 좀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차를 보면서도, 제가 고르면서도 제가 느꼈었던 건 뭐냐면, 사이트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트를. 중고차 사이트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차들 보세요. 차들을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차 한 개를 딜러가 3-4명이 막 같이 중복으로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면 그 차 한 대를 갖고 가격이 들쑥날쑥거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올리지 않은 차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사이트에 올라간 차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 사는 것처럼 좀 허위 매물, 미끼 매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의 가격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건 생각의 차이인데, 차를 중고차를 사는데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사는 것도 좋죠.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사는 것도 좋은데,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살 바에는 화물차는 새 차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승용차는 새 차 같은 중고차 나오죠. 뭐 500km, 300km짜리 나오죠. 근데 그런 거를 살 바에는 중고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새 차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땡기는 게 그래요. 땡기는 게. 그리고 그런 게 아닐 것 같으면 내 예산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차라는 게 가서 고르다 보면은, 나는 1000만원 밖에 없는데 2000만원짜리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보면 남박 가격을 일단 생각을 잘 안 해요. 남박 가격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남박 가격을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박 가격을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생각을 뭐 해야 되는 게, 뭐 취등록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다 어차피 돼요. 어차피 저 할부 넣고 하면은 다 돼요. 남바도 어차피 할부 넣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남박 가격을 일단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게, 이게 돈을 결제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결제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딱 끊어서 그 다음 날 바로 주는 그런 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한 달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비용. 뭐 새 차를 샀으면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갈 거지만, 중고차를 샀었으면 기본적으로 뭐 오일 갈고, 뭐 오일류 같은 거, 차 갖고 오면 일단 오일류는 갈아야죠. 오일류 갈고, 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밖에 있을 거예요. 오일류 같은 경우는 일단 다 갈아야죠. 근데 그 돈이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죠. 근데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경정비 할 거 한 300 정도는 빼놓고, 기본적인 경정비 할 거 300 정도는 빼놓고, 왜냐면 차를 갖고 왔으면 썬팅도 다 오래됐으니까 썬팅도 다시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은 썬팅 하는데, 썬팅 되게 눈 아프잖아요.
이건 뭐 취향 차이니까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저는 일단적으로 300 정도는 중고차를 샀을 때 빼놨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는 차 기본 경정비랑 나한테 좀 맡기고, 썬팅이나 뭐 이런 광택이나 뭐 이런 거 광택도 이제 그 뭐야, 제가 외부에 돈 주고 하는 외부 광택은 틀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전 맡겼거든요. 그래야지 좀 아무래도 중고차지만 새 차 타는 기분 나게끔 타야 되니까. 실내 클리닝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중고차 사면. 근데 겉에 외부가 그냥 세차만 돼 있지 광택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 가장 크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기름값 생각해야 되고, 기본 경정비 할 거 생각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내가 만약 1일부터 30일까지 일했다고 손 치더라도 제가 7월 달에 차를 샀으면 8월 달에 돈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8월, 빠르면은 8월 말, 평균적으로 9월 중순,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차를 사면. 이게 화물차는 일하는 게 바로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고 결제 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만 한 800?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차를 사서 차 번호판까지 다 달려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 차를 운영하고 결제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그때까지 쓸 비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700에서 800. 이게 뭐 내가 카드가 있다, 카드를 바로 넣어서 뭐 신용이 괜찮아서 카드를 바로 신청을 해서 뭐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한 400 정도는 필요합니다. 400 정도, 4, 500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면 카드 결제일이라는 게 있고, 내가 카드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차 기름 넣는 시간 하루에 뭐 25만원씩, 열흘만 쳐도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4, 500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서 한 7, 800 정도 생각을 한 거고, 기본 정정비 한 300 정도 생각하고, 한 1000만원 정도는 항상 여유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할 때. 그래야지 진짜 없이 시작한다 얘기를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중고차, 그러니까 새 차가 맨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뭐 많은데, 뭐 다 좋아요. 뭐 나한테 맞는 게 새 차일 수도 있고 중고차일 수도 있고 한데, 현실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새 차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중고차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차에서 할부가나 이런 게 금융이 안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중고차로 가는 건데, 중고차를 간다손 치더라도 내 수중에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내 이 차를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 나는 진짜 10,000원도 없다라고 하는데 차를 어떻게 굴립니까? 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뭐 카드로 넣을 수 있다, 뭐 카드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카드로 넣을 수 있으면은 뭐 카드로 버티면 되죠. 근데 카드로 넣을 수 있어도 결제일이라는 게 분명히 2달 동안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는 뭐 은행에 돈이 항상 있어야지 내가 기름을 넣든 카드가 결제일이 되든 버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를 산다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무실을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처음 차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고 가장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분게 난박 가격, 그 두 번째가 내가 일을 했었고 일을 하는데 첫 번째 결제일, 첫 번째 결제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게 가장 거의 때까지, 첫 번째 결제 받을 때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첫 번째 결제만 받으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없다 달달이 결제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첫 번째 결제 받을 때까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리고서는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겁내지 말고 하다 보면 다 돼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겁내고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나요? 특히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많은 걸 준비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에러라고 생각해요. 너무 완벽할 수도 없고요. 너무 많이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화물일을 20-30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정작 내 차를 사보지 않고 내 차를 갖고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20-30년 했던 사람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20-30년 했던 사람이 내가 차를 사서 지입을 진짜 넣어보고 거기서 소요되는 경비랑 실질적으로 계산을 받는 데까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사는 건 또 똑같아요. 네. 기사를 타면 어차피 한 달에 일을 했으니까 돈을 급여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결제를 안 받고 말고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가 차 주고 사업자다 보니까 결제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커요. 그게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굳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적당히 이게 맞다 생각하면 한번 덤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은 20대도 하고요. 30대도 하고 40대도 하고 50대도 하고 60대도 합니다. 20대는 똑같아요. 내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복구책이 없다. 네. 30대 마찬가지, 30, 40대 마찬가지걸요.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회사 생활하고 남 눈치 보면서 모아서 이렇게 차를 샀는데 이거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된다. 50대 마찬가지겠죠.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여기서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60대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나이대가 다 똑같고 금액 차이도 다 비슷해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덤비냐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건 전 연령대가 다 똑같습니다. 너는 젊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거는 본인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30, 40대에도 50대가 보기에는 어리죠. 젊어요. 젊으니까 니네들은 다시 할 수 있어. 50대, 60대가 똑같이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50대 뭐 한창이지. 다시 한 번 할 수 있잖아.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뭐 대책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돈 10,000원 버는 거 되게 힘들어 했었고 돈 10만원 쓰는 거 되게 어려워 했었고 돈 1,000원 쓰는 거 되게 부들거리면서 썼었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유튜브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일들을 단 한 가지라도 허투루 했었으면 제가 지금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단 한 번도 허투루 일한 적 없거든요. 허투루?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할 때 일하는 개념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밤새도록 그거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거 한 가지 알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와서 뭐 이거 뭐 저것도 사고 뭐 저것도 사고 뭐 되게 뭐 손쉽게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돈 1,000만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돈이고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다시 엎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짜증나는 상황이고요. 제가 법인이 한 게 엎어졌었을 때 그때 날라갔었던 돈이 되게 날라갔었던 돈이 생각하기 어려운 돈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정작 빚이 1, 2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잠 오십니까?
근데 저는 1, 2억이면은 춤을 추고 댕기겠어요. 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댕길 정도로 빚이 1, 2억이라는 게 별로 값어치 없게 느껴져요. 네. 1, 2억이 빚만 있어도 길거리에서 춤추면서 돌아다니고 맨날 웃는 얼굴로 지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댕기거든요. 사람의 돈은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운 돈이고 다 힘든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붉은 보내시고요. 즐겁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